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배럴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기획한 콘텐츠는 바로 제 직업인 나무의사 Q&A 콘텐츠입니다. 제가 지인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나무의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간추린 문제들이 한 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30개를 한 컨텐츠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길고 지루할 수가 있어서 나무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Q&A랑 TMI에 대한 Q&A랑 나눠서 총 2부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 게시물은 나무의사 자체에 대한 Q&A이고요.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나무의사란 18년도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무의사가 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의 피해를 진단 및 처방하고 그리고 예찰을 통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오면 방문 진단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간단한 질병 문의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작성하기도 하고 직접 약을 뿌리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병과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으로 롤트랩을 말러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무의사 되는 방법? 자격증 취득 방법?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 후 국가에서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에서 나무의사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1차 시험, 그러니까 필기시험이죠. 합격한 후에 2차 시험, 서술형 실기시험이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경학과를 나와서 조경기사를 취득한 후에 그 자격을 가지고 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또 선발시험을 저는 보고 들어갔거든요. 선발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150시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통해서 이후에 운이 좋게도 1,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서 나무의사 2회 최종 합격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횟수로만 따지면 3년차 나무의사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햇병아리 나무의사입니다. 네 번째 질문.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부터 취업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및 난이도. 되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보통 2, 3개월의 간격이 있어서 그동안의 시간을 좀 포함해서 평균 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노후 준비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난이도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준비했던 경험상으로는 산업기사 다음에 기사가 있고 기사 다음에 나무의사가 있고 그리고 나무의사 다음에 기술사가 있는 그런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질문. 자격증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 같이 첨부 자료를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합격률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1차와 2차 다 합격한 합격률을 본다면 1회가 약 6%, 그리고 제가 합격했던 추가 시험분의 합격률은 약 13%, 그리고 3회가 약 10%, 4회가 약 5%, 5회는 약 14%로
평균 약 9.6%로 합격률을 보이고 있네요. 6번째 질문.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생리학, 해충학, 병리학은 기본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선 3회 이상 완독을 하고 모두 수기로,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모두 수기로 요점 정리를 해서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백지 암기법이라고 해서 그 외운 것들은 백지에다가 계속 쓰면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외웠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세운 다음에는 나무의사 합격을 위한 다음 카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탄명중이라던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고수님들이 가끔 예상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저는 진행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나무의사 문제집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문제집도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양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양학은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농업직들이 이제 보는 그런 시험이 있어가지고 토양학 시험이 있어서 문제가 오히려 많이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상태라 그 문제집만 풀고도 충분히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공부가 진행이 수월하게 됐고요. 관리학 같은 경우는 양성기관에서 나오는 책들을 그냥 다 씹어먹는다고 생각하고 외웠고, 농약학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농약학은 그냥 암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지 필기를 엄청 열심히 했고, 이제 주요 병해충들을 한 15개씩만 간주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외웠어요. 이제 백지에다가 병명, 학명, 병징 및 표징, 특징, 매개충, 방제 방법, 방제 방법에도 많은 게 있겠죠. 기계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 방법들, 그런 거를 모두 술술 쓰여 나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외웠고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봤어요. 이제 2차 시험에는 DVD 판독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각 자료들이 뇌에 박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수목 모음집을 선물 받아서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양성기관에서 2차 시험 대비 세미나를 가끔 오픈할 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현미경 실습, 준수메타 실습, 역분석 실습, 토양 실습 등을 좀 진행을 하고 바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필기를 한 다음에 시험 전까지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머릿속으로 복기를 했고, 유튜브로 현미경 사용법 등을 이제 검색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7번째 질문. 어떤 전공이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자연계, 그 중에서도 이제 식물과 관련한 전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같은 조경학과나 산림학과, 그리고 원예학과, 그리고 생물학과 등이 노베이스 분들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질문.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큰 범위로는 앞으로 녹색 성장, 그리고 ESG 경영,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같이 우리가 사는 환경에 관련한 정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작은 범위 내에서는 잘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반려식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무들 그리고 식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자연에서 얻는 회복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어느 진로로 나아갈 수 있나요? 저처럼 나무병원에 입사해서 사기업의 나무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나무병원을 차려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주택관리나 리조트 부문 등에 관련한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시설 및 조경관리 관련직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기업에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제일 높은 가점의 자격증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높은 가산점을 받고 공기업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해당 과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셔서 지식을 널리 전파하시는 강사가 되시는 등 찾아보면 나무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많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질문. 어떤 나무들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또 여기서 첨부 자료가 짜잔 나옵니다. 보통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수목들, 그리고 국가에서 뭐 지정한 그런 수목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나무들을 저희 나무의사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의 수목들이라든지 공원의 수목들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거의 다 저희 나무의사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질문. 나무의사의 장단점. 우선 장점은 끊임없이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재미가 있어요. 끊임없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수술 등의 작업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모임 등에 나가서 저는 의사예요 하고 어그로를 끈 다음 나무의사라고 하면 핵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생산적인 업무예요. 제가 하면은 할수록 더 신경 쓰면 쓸수록 이제 일이 성공적으로 되고, 그리고 워라벨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 야근이 없거든요. 근데 주말 출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건가? 아무튼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계속 배워야 돼요. 이게 장점이자 아주 큰 단점인데, 배워도 새로운 병, 새로운 해충, 새로운 증상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바로 선생님들께 이제 고견을 구하거나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해서 다시 처방을 내리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거. 하지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와 다르게 좀 위험한 약품과 공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조금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농약이 인체의 저독성으로 이제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농약들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농약은 농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완전히 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그 농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험도가 좀 어느 정도 따른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중에 나무의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전공자가 아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홍보를 좀 부탁할게요. 그러고 나서 생명을 또 다루는 일이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또 부담으로 느껴올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새벽 출근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현재 나무병원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막 개정이 막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허점도 많고 홍보도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나무의사협회가
이제 창단이 되고 차후 많이 힘써 주시면서 이제 정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질문.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이 직업을 고르는데 연봉이 아주 한 50% 정도는 작용이 하지 않았나. 저는 연봉이 3,600 정도 됩니다. 월 세전 300 정도 벌고 세후는 한 270만 원대가 되겠네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운이 좋게도 귀인이라고 할 만큼 인천에 올라와서 좋은 대표님을 뵙게 되어서 사회 초년생인데도 이제 넉넉한 월급을 받고 많은 경험도 많은 배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봉은 3,600만 원 이상. 자, 여기까지 나무의사의 정상적인 Q&A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TMI Q&A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저 베로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